예, 오늘 우리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 지수도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0포인트 선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장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목요일에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까? 네, 지난 16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3280선 위로 올라온 코스피는 3300선까지 단 14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또 주춤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300선까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시다시피 3분기 코스피 상단을 3500선까지 열어뒀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3500포인트 선까지 전망이 나온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뭐 종목 토론방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코스피는 코스피고 최고치는 최고치인데 네 계좌만 왜 이러냐,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계좌가 파랗다고 하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하락장일 때보다 이렇게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은 힘을 못 쓸 때 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 분들도 보면 지수를 이기는 투자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대세를 따라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시장이 빠질 때 내 계좌가 마이너스인 건 괜찮은데 올라가는데 내 계좌만 못 가는 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과거를 읽고 현 시점에서 대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변천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흥망성쇠와 또 향후 전망까지 압축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자는 것, 시장을 주도해온 업종들을 쭉 짚어보자 이런 의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20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10위까지 기업 중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기업 몇 곳이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옆에 나와 있어서 벌써 나왔네요. 저는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못 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 2000년 당시 시총 상위 10개 기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 중에서 현재까지 자리를 지킨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당시 IT 붐이면서 SK텔레콤이 시총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중 포항제철과 한통프리텔, 또 주택은행 등은 현재 사명이 바뀌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돼 잡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텔레콤 기업들이 뭐 지금은 저희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을 수 있겠다 싶고 사실 한통 프리텔 같은 기업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고 지금 뭐 주택은행도 국민은행에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0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명 차화정이라고 하죠. 자동차 화학 정유 기업의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시총 상위 10개 기업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 기아차 등 대형 수출주가 대거로 포함이 됐습니다. 2015년도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는 화장품과 바이오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10년 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바이오 기업들은 2015년에 돼서야 이렇게 성장주로 또 시총 상위주에 올라온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보시죠. 3위는 카카오, 4위는 네이버가 차지를 하고 있죠. 6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9위는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업들을 당연히 시총 상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찾아볼 수 없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이들 사이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대세가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치열한 접전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굳건히 지키던 3위 자리를 카카오가 치고 올라온 이후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카카오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7% 넘게 하락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총 3위를 유지하고 있고 네이버와의 시가총액 격차는 약 1조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 사이를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네이버가 못했다, 뭐 카카오가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두 기업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일어났다는 데는 이견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와 네이버 경쟁이 이렇게 더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성장성에는 정말 이견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려간 와중에 오늘이 가장 싸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두 종목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뉴스앤마켓에서 개별적으로 네. 다루도록 하고요. 예. 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는 단순하게만 이제 생각을 해봐도 우리 삶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예. 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고 있어서 확장력과 파급력에서 향후에도 유망하다고 점쳐집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대형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양대 산맥인 두 기업이 향후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하게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있다는 점까지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하나 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대단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일반 제조업들과는 다르게 약간 좀 지역적 한계를 갖는다는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이 플랫폼 기업들은 대단히 많은 다른 산업들을 침투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는 금융 부분에 대한 기대거든요. 예, 이렇게 20년간의 우리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의 변화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더 혁신적인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린 기자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